저는 공무원을 40여 년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주시 여성으로서는 최초 구청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지만 또 구청장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콜하는 분야가 좀 많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웰다잉 트렌드가 막 뜨는 지금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를 하면서 국민들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이게 법으로 등록을 하고 접수하고 상담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보로 그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 지부에서 웰다잉 연구소장을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제가 18년도에 퇴임을 했는데 17년도 12월부터 여기서 웰다잉 연구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금년 2월에는 또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 지부 회장까지 제가 이렇게 맡게 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9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20년이 넘은 공무원 중견이 돼서도 주변의 후배들이나 그 동료들이 저한테 9급처럼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국장 때까지 했다는 것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19살 때부터 부녀회 업무를 봤어요. 자원봉사계장, 또 생활복지 과장 이런 식으로 그쪽 취약계층을 돌보고 또 봉사단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됐었어요. 봉급을 받으면서 자원봉사도 하고 또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했고 가장 보람된 건 왜 선미촌이 계속 그 여성들의 그 피해 지역으로 또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건데 여성들이 그들한테 사회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저는 참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데 제가 선봉에 서가지고 지금 선미촌이 거의 무력화되고 있잖아요. 또 부영 임대아파트권 그거를 구청장 할 때 제가 고발을 했는데 그게 전국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부영 아파트 전체 회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갔잖아요. 일단 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런 것은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본래는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옛날 주부교실이었어요. 1972년도에 주부교실로 탄생을 해서 가다가 소비자교육중앙회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연명의료와 관련된 웰다잉 업무를 하는 데는 저희가 최초고 저희들을 모범 삼아서 벤치마킹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광주시 지부가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다 우리 그 준칙을 바꾸려고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 지부 그 정관을 바꾸려고 이 업무를 끼워 넣었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 그 문화를 조성을 하고 또 소비 상담을 구제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웰다잉을 끼워 넣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다른 업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비 문제는 건축, 문화, 의료 모든 범위에 해당이 돼요. 근데도 일부에서는 소비 그러니까 그냥 뭐 슈퍼마켓에서 뭐 사고 뭐 의료점에서 뭐 이것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거부터 빨리 바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문화나 모든 건강 문제까지도 다 소비자다. 그래서 웰다잉도 이제 이거는 뭐 물론 의료 소비와 관련된 건 아니고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비자교육중앙회 그러니까 소비자교육중앙회는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소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안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명도 지키고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우리 하나의 그 소비자교육중앙회의 그 동기가 된다, 목적이 된다 해서 같이 했던 거예요. 연명의료는
이제 삶에 임종기가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켜서 살게 한다든가, 또 인공호흡기, 호흡이 거의 멈췄는데 기관지 삽관을 해서 인공호흡으로 삶을 연명한다든가, 또 말기 암 환자를 끝까지 항암을 해서 겨우 연명하게 한다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고 이 연명으로 결정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그런 항목이 정해져 있고, 또 의사들이 이 환자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의사들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임종기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 그거를 내가 정신이 또렷했을 때 의사를 밝혀놓는 것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예요. 근데 이 의향서는 19세 건강한 국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법이 연명의료 결정법이고, 그 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생기게 된 배경은 아실 거예요. 김씨 할머니 사건, 보라매 사건 이런 것이 있는데, 법이 만들어진 과정에서도 카톨릭 종교단체도 엄청 생명경시다, 반대가 심했고, 3년 동안에 걸쳐서 종교계, 시민단체, 의료계, 또 행정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한 끝에 3년이라는 세월 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 전라북도는 저희 단체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홍보가 빨랐어요. 그리고 연명으로 결정 제도에 대한 안착이 가장 빨랐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를 해요. 저희 그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는 연명으로 결정 제도가 17년도에 법제화했는데, 그 전 2014년부터 여기는 그 주부 교실이라고 했었잖아요, 전신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인문학 동아리가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인문학 동아리에서 웰다잉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웰다잉과 관련된 책들을 하루에 한 달에 한 권씩 보고 발표하고 논의를 하면서 웰다잉 관련된 것을 해보자라고 5년 동안을 연구를 하다가 마침 이 법이 생기니까 그게 빨리 안착이 됐고, 더 빨리 안착이 된 거는 17년도부터 웰다잉 지도자 양성 과정을 했어요. 그 과정을 11주 매주 4시간씩, 그러니까 44시간을 운영을 했는데, 도청의 과장, 지금 현재 강영석 과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연명의료와 관련된, 웰다잉과 관련된 강의를 좀 부탁을 했더니 그분 마인드가, 또 웰다잉 마인드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우리하고 했는데 이 법이 생기잖아요. 이 법을 각 보건소에다 홍보를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 과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시군까지 확산이 됐어요. 근데 다른 시도는 이런 홍보하는 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가 했다, 저희들이 자부를 해요. 전국에서 100만 명이 넘긴 지가 금년에 100만 명이 넘었고, 저희들은 거의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건소로 파견을 나가서 했어요. 트렌드가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지금 가죠. 제가 맨 처음 웰빙을 뭘까? 우리는 웰빙만 외쳤어요. 근데 그동안에 웰다잉을 말하니까 죽음이네? 왜 벌써 죽음을 말해? 첫 번째 강의 때 이걸 어떻게, 노인들한테 내가 죽음을, 저번에 웰다잉 강의를 해달라 하는데 죽음을 어떻게 말해야지 너무 좀 건방지지 않을까? 감히 어른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애둘러서 표현을 했죠, 웰다잉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찾아봤어요. 어느 그 학자가 쓴 책인데, 웰다잉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웰빙, 잘
잘 살고 가는 것은 그냥 나 혼자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웰다잉은 내가 깨달아서 이 깨달은 걸 다른 사람들도 같이 깨달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동체로 잘 살아가는 것이 웰다잉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웰빙 플러스 다른 차원의 공동체를 잘 살게 하는 거. 거기에는 자원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까지 더불어서 하는 것이 웰다잉이다. 그렇게 보면 웰빙보다 웰다잉이 훨씬 한 차원 높다. 이렇게 말을 해놔서 그렇게 살다 가야 죽음도 쉽게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편안하게.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것이 웰다잉이더라고요.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웰빙은 그냥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어요. 근데 웰다잉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더불어서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활성화가 많이 됐고 인식은 우리 지금 수준이 많이 전주시는 높아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가족들을 보면 알잖아요. 자기 부모가 요양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그 인공호흡기를 계속 꽂아놓고 계셔서 몇 년간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 콧줄 튜브식으로 하다가 가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삶은 정말 안 해야겠다 절실히 느끼고 오신 분들이 지금 많아요.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 심지어는 젊은 분들도 많이 오세요. 연명의료 결정을 하려면 먼저 연명의료 의향서를 정신이 또렷할 때 써놔야 돼요. 그 쓰는 거는 전주시 보건소로 간다든가 또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많아요. 취약계층 그런 분들은 저희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 지부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은 출장을 가요. 어느 기관도 공무원들은 출장을 가서 쓸 수가 없죠. 맡은 업무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들은 요양병원에 계신다든가 또 가정에서 아무래도 노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의향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이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은 또 저희 사무실로도 내방해서 쓰실 수 있고 그래요. 이제 2018년도부터 이 상담사로 활동을 하신 분들이 한 40명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 보건소에서 10시부터 5시까지 하루 종일 50명 이상을 받다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무료로 자원봉사로 하니까. 그래서 저분들한테 뭔가 조금 보상을 해드리면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노인 일자리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생원에서 아 좋다 해가지고 줬는데 전국에서 100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 30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노란 조끼 입은 분들은 노인 일자리로 여기서 기다렸다가 전화가 오면 간다든가 또 홍보를 하러 가서 거기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분들이고 현재 우리 소비자교육중앙회 노인 일자리가 25명이 보건소 또 덕진보건소 전주시 노인회 예수병원 대자연병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서 지금 각 기관에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웰다잉 지도사 양성 과정을 매년 해요. 아까 17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이제 올해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을 저희들은 상담사 자격을 줄 때 그 교육을 받아야 이걸 먼저 줬어요. 웰다잉 마인드가 없이 바로 상담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무주, 남원 이런 분 거기에서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분들도 활동을 해서 우리한테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고 익산, 군산에서 아주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노인 일자리로 우리 전주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해볼까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숙제예요. 네, 정년 퇴임 공로 연수기간 때부터 와가지고 제가 공무원 할 때보다 지금 더 훨씬 보람되고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혼자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아이들 키울 때 힘들었죠. 제가 우리 딸아이가 4학년 때였어요. 근데 그 동생은 이제 2학년이고, 근데 동생이 엄마가 없으니까 안 좋다고 맨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딸하고 아들을 데리고 동생이 자꾸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엄마도 그만둘까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마가 피곤하고 아무리 그래도 다녀야지. 우리 선생님은 엄마보다 훨씬 늙은데도 지금 잘 다니고 있어. 이 말에 제가 그대로 안 다니겠다 이런 말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